이어서는 서울대 산업수학 센터장인 천정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 스마트한 방역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의 천정희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방역 쪽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는 이제 암호학과 수학의 연구자로서 이런 위중한 시기에 이런 기술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적절한 시기에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정의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백신도 그 중에 한 가지일 텐데, IT 입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환경이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IT 환경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동선이 수집되고 공개되고 관리된다면,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알려진다면 코로나 확진자의 모든 동선 겹침을 검출하고 신속한 검사와 격리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은 IT 기술의 부재라기보다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입니다. 즉 코로나 없어질지 모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개인 동선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기관이나 정부에 의한 오남용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개인들의 사용률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프라이버시 그 동선의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동선을 암호화하여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진자 동선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10분 간격으로 GPS 정보를 폰에 담습니다. 물론 간격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 후에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용자 동선을 암호화하여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에서는 암호화 상태로 사용자 동선과 확진자 동선의 중복 여부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한 값은 스마트폰에서 암호를 해제하여 동선 겹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즉 저의 핸드폰에는 키와 제 동선이 저장이 되고 정부에 가서는 암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계산해 볼 수는 있지만 결과가 유출되지는 않는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되던 일반적인 암호 방식은 이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에 있는 저의 동선을 이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암호화하여 전송을 하더라도 서버에 있는 이제 확진자 데이터와 비교를 할 때 암호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밀키가 필요하고 따라서 암호화된 동선과 같이 비밀키가 전송되어야 됩니다. 이 비밀키를 숨긴다 하더라도 해킹 등에 의해서 이 비밀키가 유출될 우려는 항상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접촉 결과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보낼 수 있지만 이 암호화 키의 유출과 이 서버단에서의 평문 상태의 비교 부분이 위협으로 남습니다. 최근 새로 나온 4대세 암호 방식인 동형암호는 이 약점을 해결한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동선을 암호화해서 보낼 때 이 방식에서는 비밀키를 보내지 않습니다. 제 그림에서 서버는 이제 이 암호화된 박스, 암호화된 금고 안에 있는 동선을 받았다고 한 건데요. 이 금고 안에 확진자 동선을 넣어서 금고를 풀지 않고 연산을 합니다. 이 금고는
동영암호의 경우에 말랑말랑한 금고라서 꺼내서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연산을 다 수행을 하고 나면 내용에 남은 결과가 확진자와 만났다, 안 만났다. 그 정보만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결과를 암호 박스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비밀키, 자신의 고유한 비밀키로 복호화를 하여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버가 계산을 해주긴 하지만 동영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동선 정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키가 없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영암호는 2009년에 처음 나온 새로운 암호 기술로서 새로운 미래 혁신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호 해제 없이 계산이 가능하지만 속도의 문제로 실용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다행히 지금 이 코로나 동선을 겹침을 확인하는 정도의 일에서는 2초에서 3초 정도의 시간에 그 암호화, 그다음에 계산, 전송, 복호화 등이 모두 가능한 실용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안전성은 애드호크한 프로그램의 안전성이 아니라 수학을 기반으로 한 안전성으로 양자 컴퓨터에도 안전합니다. 이 앱을 사용을 하면 가장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신의 동선과 확진자 동선을 비교하여 신속하게 자신이 확진자와 겹쳤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이제 불편해서 자신의 동선을 기억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보와 대조해보는 어려움들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조하는 과정에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정부의 자세한 데이터를 알기가 어렵고 개인의 데이터를 자세하게 기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들이 첫 번째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사용을 하게 된다면 동료, 어떤 모임을 할 때, 그다음에 강의나 수업을 할 때, 세미나를 할 때, 미팅을 할 때 검사 결과 공유하기 버튼을 사용을 해서 지역사회 안전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동선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이 앱을 통해서 동선이 안전했다는 결과를 얻은 것을 자동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동선이 모두 안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면 미팅 등을 수행을 하고 혹은 모임을 가지고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꼭 접촉자와 확진자와 접촉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다른 대책, 즉 검사를 받는다든지 격리를 한다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게 더 나아가면 현재 이제 동선을 확인하는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런 코동이를 사용한 저희 코로나 동선 안심일을 줄여서 코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코동이를 사용을 하는 사용자가 확진이 되었을 경우는 자신의 동선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동선 기부 형식으로 제공을 한다면 이것이 그 방역 당국의 업무를 줄이면서 빨리 활용될 수 있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2차, 3차 접촉자에게도 빨리 제공이 돼서 더 빨리 이제 안전하게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자신의 너무 자세한 동선이 공유되는 거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명화 방식을 사용을 하면 여전히 자신의 동선이 누구의 동선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확진자라는 동선에 들어가서 희석돼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동선 간의 연관성도 분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활용 예로는 이렇게 출근, 등교, 예배, 공연, 휴가, 복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검사 결과를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동선이 깨끗했음을 서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3차와 같이 확진됐을 경우는 내 동선 기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저의 동선을 기부해서 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방식의 힘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신속한 디지털 방역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설치가 확대되면 확진자 수가 하락될 걸 기대할 수 있고 동선 기부로 역학조사 업무가 감소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우리의 이웃인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결국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즉 이 방법은 그동안 확진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식과 에서 일하기보다는 비감염자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숨은 확진자의 경우에 확진 여부를 알아낼 수도 없고요. GPS를 활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의 경우에는 개선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들을 안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키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암호학 전문가인 천정희 교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이제 ICT를 이용해서 방역에 활용하자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동선 정보를 확인할 때 개인정보 유출될 것이냐 이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정말 암호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다면 그 국민의 정보,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정말 국민들이 마다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박건희 단장님 얘기하신 역학적 부담을 줄이고 또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사회를 갈 수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